여러분 안녕하세요. SBMC의 하랑입니다. 제가 오늘 인트로 소개를 조금 달리 했죠. 그동안 제가 소상공인 경영센터의 하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영어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얘기하면 스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센터입니다. 주변에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다 대상으로 하니까 SBMC, 스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센터라는 이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렌드 코리아 2025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이 책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읽고 난 후에 제가 느낀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트렌드 코리아 2025 간략한 내용을 나눌 거고요. 정말 나누고 싶은 내용은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 중에서 우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을 봤으면 좋겠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는 보통 매년 4, 4분기 조금 전에 나옵니다. 9월 말 정도에 보통 나오고요. 2008년부터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난도 교수님이 시작을 했는데, 일부 비판도 좀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꼭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정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트렌드 코리아 2025를 보면 2024를 되짚어 보기도 하고 2025는 예측해 보는 거에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은 전체적인 키워드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 전체적인 키워드를 다루고 책에 대한 리뷰는 공백의 책단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이 유튜브 채널을 봤었는데 되게 도움이 됐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025 트렌드 코리아 책을 읽고 저자 강연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뽑혀가지고 지난 11월 6일 날 공동 저자죠, 이준영 교수님이 하시는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수님은 책을 집필하면서 느꼈던 생각,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얘기, 트렌드 코리아에 있었던 전반적인 책 내용을 쭉 설명해 주시고, 또 제가 가장 뜻깊었던 것은 말미에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이 꽤 날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느꼈던 인사이트에 더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는 뱀의 해죠. 그래서 제목을 스네이크 센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스네이크 매직, 스네이크 센스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스네이크 센스를 정했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10가지 키워드, 옴니보, 아보아, 토핑 경제, 페이스텍, 무해력,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터, 요거를 나타내는데요. 이 앞자리를 따서 스네이크 센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메인 키워드는 늘 그렇듯이 첫 번째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옴니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옴니보라는 뜻을. 잡식성이라는 의미고,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소비나 나이, 성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옴니보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보면 일본의 60대 프로게이머 팀 마타기 스나이퍼스라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되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죠. 평균 연령 67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게임을 엄청 잘하시죠. 실제적으로 승률도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6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프로게임을 하다니 참 놀라운 거죠. 또 하나는 서이부, 그냥 아시죠? 저는 이 마라탕구로 나왔을 때 이 친구가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이지 않을까? 선배, 이런 단어를 쓰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봤더니 이 당시 촬영할 때 초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프로야구 흥행을 보면 올해 1,000만 관객이 들었다고 하죠. 근데 예전에 저도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30대, 40대 또는 50대 아재들, 아저씨들이 야구장 가서 맥주 마시면서 봤던 그런 야구장이라면, 지금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농구, 프로배구에 많이 프로 경기의 흥행에 큰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10가지는 아까 이제 공백의 세단에서 보시라고 하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키워드로서는 옴니보, 아보아, 무해력, 공진화 전략, 이 4가지만 조금 아시면 구독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만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옴니보,
뭐 예를 통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어떤 특정한 나이, 성별, 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데모그래픽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COG 타겟팅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옴니버의 가장 키라고 합니다. COG는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서 군사 용어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로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로 LG전자에서 OLED TV를 새롭게 런칭했는데, 이 OLED TV를 판매를 어떻게 할까, 기존처럼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할까 하다가 포르자 호라이즌이라는 자동차 게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동차 게임은 상당히 영상미가 돋보여야 되고 그래픽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프로게이머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그 바이럴을 통해 가지고 매출 신장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마이크로 타겟팅의 큰 소득이겠죠. 자, 소상공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COG 타겟팅, 마이크로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세그먼트에서 탈피해야 되는데요. 틱톡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틱톡은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어린 친구들만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2024년 상반기 데이터를 보면 50대 이상이 20%나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확인하면서. 또 하나는 닭가슴살 다이어트 식단을 구매한 카드 데이터를 보니까 남성이 여성보다 1.6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까 COG 타겟팅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효과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소기업 소상공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닭가슴살을 구매하는 것도 남자가 많은 것처럼 타겟을 좀 재정비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 마케팅 채널의 다변화도 가져야 됩니다. 저도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틱톡을 메인 광고 채널로, 메인 플랫폼으로 사용하지는 사실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50대 이상도 틱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틱톡도 저도 고려해 볼 생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네이버 클립을 앞으로 2025년도에는 조금 사용할 생각인데, 그런 네이버 클립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벗어나서 또 다른 플랫폼 이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역시 옴니버 키워드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는 아보화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기존에 비슷한 의미로 소확행이 있었죠. 근데 소확행이 좀 변질됐습니다. 비슷한 호텔에 가서 인피니트 풀에서 수영하면서 소확행 써져 있고, 비싼 명품을 사면서 소확행 하면서 자신을 좀 과시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아주 정말 보통인 사람들을 그들에게 공감하는 현재 트렌드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혹시 인생 녹음 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이 부부의 그냥 음성만 나옵니다. 음성을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특별하지 않은 하루,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것 같고 관심을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도 이것을 마케팅에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순간 공유하는 이벤트, 또는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을 주는 서비스라든가 이벤트를 함으로 인해서 마케팅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집밥 같은 소가박한 메뉴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레서판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키워드가 무해력의 가장 대표적인 레서판다인 것 같습니다. 2024년, 23년 푸바오 많이 좋아했죠. 귀엽고 순수한 것을 되게 열광했습니다. 최근에 푸바오가 중국으로 간 이후에 레서판다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소기업들, 소상공인한테 적용을 해보면 작고 귀여운 디저트라든가 미니 음료, 인테리어도 화려하고 예쁘고 이런 것보다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런 감성을 꾸미는 것도 마케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키워드가 공제냐 전략입니다.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인데요. 실제적으로 전통의 경쟁사죠. 이 삼성과 LG가 같이 앱도 공유를 하고, 삼성과 LG의 앱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훨씬 더 편안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소기업 소상공인들도 공동 마케팅 패키지 상품들을 적용을 하면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사겠다가 아니라 어떤 지역 상권이 있으면 많이 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옆에 커피숍 가면 할인해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식당에 온 사람들한테만 할인한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은 어느 곳에서 식사를 해도 어느 카페에 가도 할인을 하고 카페에 먼저를 들려도 식당도 역시 할인을 해줍니다. 또는 우리 지역 상권 마케팅을 같이 해보면 서로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읽고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를 잘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